안녕하세요, 카랩 이광환입니다. 요즘 볼보가요 정말 핫하죠. 핫해. 이 날씨만큼이나 핫해요. 내놓는 차마다 다 잘 나가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차가 없어서 못 파는 실정입니다. 그 와중에 차를 한 대 더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 차는요 오늘까지 무려 1717대가 사전 계약됐다고 해요. XC60, 그 다음에 크로스컨트리 V60에 이어서 60 클러스터의 마침표를 찍는 바로 3세대 S60입니다. 자, 3세대 볼보 S60의 얼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10년에 나왔던 S60은요 지금 3세대에 비해서 좀 작고 야무진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3세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정제돼 있고 점잖은 모습으로 바뀌었거든요. 아까 상품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그 화가 난 다람쥐보다는 근엄한 사자의 얼굴을 추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효과가 정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상을 보면 되게 무뚝뚝하고 뭔가 꾸밈이 없지만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되게 나름 사나운 그런 느낌이 은은하게 묻어나죠. 헤드램프를 보시면 이제는 볼보의 상징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이 T 모양의 주간주행 등이 들어가 있죠. 이 주간주행 등이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이 볼보의 것이 훨씬 더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눕혀놓은 T자 모양으로 양 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차를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스탠스가 좋아 보이게 하는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죠. S90은 이렇게 좀 개성이 묻어나기보다는 조금 더 평범한 스타일로 이렇게 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주간주행 등이 헤드램프를 뚫고 안까지 파고 들어온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볼보에서 널리 쓰이는 라디에이터 그릴 똑같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형 모델이죠. S90이랑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걸 옆에서 봐야 차이를 알 수 있는데 S90은요 요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모습이었잖아요. 기아 자동차 K7도 그렇고요. 이 볼보도 이 안쪽 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S90은 이 선이요 그냥 둥글게 쓱 들어가 있었던 반면에 이 S60은 여기 중간에 한번 선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딱 꺾여 들어가는 모양이 S90과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작은 요소들이 모여서 훨씬 더 S90 대비 S60을 조금 더 스포티하게 보이는, 젊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얘는 분명히 전륜구동을 기반으로 한 세단인데 얼핏 보면 후륜구동 같아요. 요게 바로 그 SPA 플랫폼, 스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SPA 플랫폼 덕분이거든요. 지금 볼보는 전체 라인업을 SPA 플랫폼과 CMA 플랫폼 두 가지로 나눠서 구성을 하고 있어요. 90 클러스터와 60 클러스터는 SPA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막내 40 클러스터는 CMA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CMA 플랫폼은 모기업이죠. 지리자동차랑 공유해서 쓰는 반면에 SPA 플랫폼은 볼보만 만드는 전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SPA 플랫폼 덕분에 비율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뭐 차체 강성에서 오는 이점도 있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비율이 상당히 스포티해졌거든요. 바로 전세대 2세대 S60만 해도요 전형적인 전륜구동 세단의 비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는 SPA 플랫폼의 덕을 봐서 후륜구동 같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보닛이 길어졌고요. 프론트 오버행, 앞바퀴 중심에서 앞범프 끝까지 요 거리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요 중심에서 앞문 사이의 거리는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후륜구동 세단처럼 훨씬 더 전륜구동 세단 대비 더 다이나믹해 보이는 역동적인 비율을 갖게 된 거죠. 그 SPA 플랫폼을 덕을 본 게 또 있습니다. 비율도 좋아졌지만 전체적인 차체 크기도 커졌어요. 2세대 S60과 비교를 하면 전체 길이는 약 120mm, 그리고 휠베이스, 앞바퀴 중심에서 뒷바퀴 중심 사이의 거리는 약 90mm 이상 길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요번에 나온 3세대 S60은요 경쟁 모델로 꼽을 수 있는 3시리즈, C클래스 이런 차들보다 전체적인 크기가 얘가 다 커요. 높이만 좀 낮고요. 뭐 길이, 너비, 휠베이스 S60이 다 큽니다. 요 정도 차급에서는요 불과 몇 밀리미터 차이가 뭐 밖에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실내 공간에서 체감상 다가오는 게 상당히 차이가 크거든요. 이렇게 그 경쟁 모델 대비 큰 체구를 가짐으로 인해서 특히 2열 승객의 무릎 공간 상당히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었겠죠. S90과 다른 점이 또 눈에 띕니다. S90은요 플래그십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점잖은 느낌이에요. 캐릭터 라인을 보시면 S90은 앞에서부터 뒤까지 한 줄로 쫙 이어져 있었는데 이 S60은요, 저기 앞쪽 헤드램프에서 시작된 캐릭터 라인 하나, C필러에서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캐릭터 라인이 이쪽 리어 팬더 부분에서 다시 쓱 하고 나타났다 사라져요. 이렇게 S90은 하나였던 캐릭터 라인이 S60은 두 개로 나뉘어졌고요. 이 아래쪽에 잡혀있는 요 라인, 그 빛이 위에서 떨어지면 여기가 밝게 나오니까 보통 디자이너들은 여기 이 부분은 라이트 캐치라고 불러요. 이 라이트 캐치 아랫부분, 요 선도 S90과는 달리 훨씬 더 위로 쓱 타고 올라가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고요. S90은 딱 요 자리에 크롬 라인을 두르고 있었는데 S60은 조금 더 젊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 크롬 라인을 생략했습니다. 여기에도 뭔가 비밀이 숨어 있는데 요 부분, 여기를 최대한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기존에는 힌지가 요 부분에 있던 걸 여기 아랫부분, 이 선 부분으로 내려달았습니다. 지금 힌지가 딱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힌지가 확보해야 되는 공간이 있는데 힌지를 여기다 달면 여기를 지금 디자이너가 원하는 만큼 안으로 집어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 위치에 있던 힌지를 아래쪽으로 내려 놨다고 합니다. 여기를 집어 넣음으로 인해서 다른 데를 빼진 않았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나와 보이는 그 역효과는 아니고 뭐라고 하지? 여기 딱 이 유리를 쿼터 글라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 쿼터 글라스가 S90의 경우에는 여기 C필러와 뒷문 사이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문은 한 장의 유리로 되어 있었죠. 근데 S60은 아무래도 S90 대비 차체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까 여기 달려있던 쿼터 글라스가 이 뒷문 유리 쪽으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것도 S90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쭉 가다가 위로 꺾여 올라가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이런 그 디에로 데일라이트 오프닝의 형태는 전형적인 볼보의 모습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바퀴를 따라서 철판을 평평하게 쭉 잡아놓은 여기를 이제 휠 플랫이라고 부르거든요. 휠 플랫이라고 부르는데 휠 플랫 윗부분에 주름을 하나 이렇게 살짝 잡았습니다. 이렇게 주름이 한번 들어가면 그냥 딱 평평하게 꺾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바퀴를 강조할 수 있겠죠. 요거를 약간 요즘 유행이라고 일반화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신차들에서 이렇게 휠 플랫 테두리를 따라서 주름 잡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그랜저 있잖아요. 걔도 지금은 휠 플랫이 그냥 평평하지만 앞으로 올해 말 출시가 될 페이스리프트 그랜저는 여기에도 주름이 싹 잡혀서 나옵니다. 그 현대 그랜저의 휠 플랫 주름은요, 그 르필루즈 있죠, 거기에서 비롯돼 나온 건데 그 센슈어스 스포츠 S60의 뒷모습 역시나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토르의 망치 관주행 등 이런 그 볼보의 상징적인 디자인 요소 있잖아요. 뒤에도 역시나 있는데 이 볼보의 세단에서 볼 수 있는 볼보 디자인의 특징은 C자형 리어램프를 꼽을 수 있겠죠. 뭐 그런 디자인 요소들 역시나 다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S90과 뭐 들어가 있는 요소는 똑같은데 이게 느낌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S90은요, 요 볼보 레터링 있죠, 레터링을 리어램프 사이 딱 요 자리에 박아놓고 있었는데 S60은 그 레터링을 위쪽으로 옮겨 달았고요. 또 번호판도요, 원래 이 범퍼에 달려있던 거를 트렁크로 옮겨 달았습니다. 그러면 S90은 여기 번호판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요걸 위로 옮기면 여기가 좀 허전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S90의 리어램프를 보시면 조금 두꺼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요 반사경 있죠, 요거는 법적으로 꼭 달아야만 하는 요소인데 요거를 리어램프에 다 같이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어램프가 지금 S60보다는 조금 더 두꺼웠었거든요. S90의 리어램프를 좀 가늘게 줄이면서 그 반사경을 범퍼로 내려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S90과 S60 뭐 볼보의 아이덴티티, 뭐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 다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 이걸 조금 위치를 재배정한 거예요. 어떻게? S90 대비 조금 더 젊고 역동적으로요. 볼보의 디자인을 보면요, 그 볼보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잘 유지를 하면서 그 끝마다 추구하는 바를 되게 오묘한 차이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점, 요런 게 이제 그 볼보 디자인의 실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머플러는 양쪽에 달려있죠. 사기통인데 양쪽에 두 개씩이나 뚫어놨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가짜는 아닙니다. 실제로 배기구 안쪽에 있어요. 보통 다른 차들은 그냥 기본형 배기구를 보시면 원이잖아요. 근데 볼보는 약간 타원형을 썼었거든요.
얘도 지금 안쪽에 보시면 타원형 배기구가 양쪽에 박혀 있습니다. 트렁크 모서리를 보시더라도 S90은 이렇게까지 딱 집어넣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S60은 확실히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기 위해서 여기를 쫙 날카롭게 집어넣은 걸 보실 수가 있죠. 요 정도면 실제로도 그 공력 성능에 상당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아요. 훨씬 더 스포티하네요. 여기 오른쪽에는 T5 인스크립션이라고 배지가 딱 붙어 있죠. 이 볼보 S60은요, 지금 현재 국내에 T5 트림 딱 한 가지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인스크립션은 트림 이름인데 모멘텀과 인스크립션 딱 두 가지 트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T5는 엔진의 종류 이름인데요. 지금 볼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가솔린 엔진은 T, 디젤 모델은 D로 시작을 합니다. 이 T를 놓고 보면 T4, T5, T6, T8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T4랑 T5는 가솔린 2리터 4기통 엔진에 둘 다 똑같이 터보를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터빈의 압축비라던가 그 세세한 설정을 통해서 출력을 좀 달리한 모델이고요. T6는 그 터보차저가 달린 2리터 가솔린 엔진에다가 슈퍼차저를 하나 더 얹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터보차저는 그 터보 렉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터빈이 돌기 시작하기까지 약간 뜸들이는 게 있어요. 그거를 슈퍼차저로 메꿈으로 인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치고 나갈 수도 있고, 전체 마력도 아마 T6는 300마력 이상일 거예요. T8은 그 방금 말씀드린 T6 엔진 그대로 두고요. 거기에다가 모터를 모터를 뒤쪽에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되는 거예요. T8은 90 클러스터 모델에만 있나? 얘도 그 폴스타 있거든요. 폴스타에는 아마 T8 파워트레인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트렁크는요, 역시나 볼보답게 공간 자체는 상당히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양쪽에 귀퉁이도 잘 파놨고요. 괜찮은데 좀 아쉬운 게 요 위쪽 있잖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위쪽 면, 따로 별도의 마감재를 더 씌우진 않았습니다. 그냥 철판이 드러나 있는 점은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스키스루는 뒤에서도 열어서 접근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스키스루는 뒤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 12V 파워 아울렛 하나 있다는 점. 용량을 보시면 지금 얘가 442리터예요. 근데 경쟁 모델로 꼽을 수 있는 BMW 3 시리즈는 480리터고요. 그 다음에 C클래스는 455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3이나 C에 비해서는 조금 용량이 부족하네요. 뭐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거지,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봤을 때는 이 정도면 2급의 세단치고 뭐 충분한 공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동식 닫힘 버튼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아쉽지만 전동식 트렁크는 아니고요. 그럼 여기 있는 버튼은 뭐냐, 키를 소지하신 채로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닫잖아요. 그러면 차 전체가 닫힙니다. 그냥 나는 집에 들어가면 돼요. 별도로 내가 닫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열으실 때는 스마트 키를 소지하신 채로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근데 그게 열리는 게 전동식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스프링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동식 트렁크는 아니라는 점. 이 실내에만 딱 앉아서 보면 지금 제가 앉아있는 차가 S60인지 혹은 뭐 크로스컨트리 V60인지 XC60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요. 뭐 내장재나 디자인 전부 다 동일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똑같습니다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지금 S60은 모멘텀과 인스크립션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오는데, 인스크립션에만 달려나온 옵션들을 한번 읊어드리자면 가죽 스티치가 들어간 대시보드, 드리프트우드 마감재, 볼보의 본사가 있는 예태볼이 근교에 있는 바다에서 그 죽은 나무가 떠내려와 있는 그 나무래요. 근데 요게 상당히 스칸디나비안 가구스럽기도 하고요. 요렇게 나무 무늬를 살려가면서 곡선으로 가공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요런 것도 구현을 해냈다고 또 자랑을 하기도 했어요. 나파가죽 시트, 통풍 시트, 마사지 시트, 이 시트에만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다른 브랜드들도 요즘 나파가죽 흔히들 많이 써요. 근데 특히 볼보에 들어가는 나파가죽은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상당히 부드러워요.
전부 다 인스크립션에만 들어가는 거고요. 또 가운데 자랑스럽게 박혀있는 바월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요것도 지금 인스크립션에만 들어가는 편의 장비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4존 클라이밋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동반석, 그 다음에 뒷자리 2개, 네 자리에 앉은 손님들이, 승객들이 전부 원하는 온도로 설정할 수 있는 4존 클라이밋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읊어드린 요 정도 시스템이 인스크립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계기판에, 계기판 상단 부분에 보시면 여기 조그만 사각형이 여러 개 겹쳐져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제가 그 XC90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 아이콘이 도대체 무슨 기능인지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게 뭔지. 제가 오늘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을 해주시더군요. 드디어. 아까 박지훈 기자님, 제가 이거를 야, 나 이거 드디어 알았다 하고 말해줬더니 박지훈 기자님이 이거 그 아이폰의 시리 아이콘 뭐 그런 거네요. 듣고 있어요. 딱 그겁니다, 정말. 저 사각형 포개져 있는 아이콘들이 창이에요, 창. 이게 여러 개의 창들을 겹쳐놨으니까 그거를 원하는 기능을 꺼내서 봐라, 이런 기능도 숨어 있고요. 그 S60의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누르시면 아까 저기에서 뭐가 펼쳐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저 볼보 실내 디자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어요. 뭐 다 좋을 수는 없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 다이얼인데, 요게요,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려면 운전 중 요거를 한번 반드시 딸깍하고 눌러줘야 되거든요. 눌러야 되는데 이 돌아가는 힘이 워낙 부드럽기 때문에 이걸 누르려면 이렇게 미끄러져 버립니다. 위로 혹은 아래로 미끄러져 버려요. 그렇게 직관성이 높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BMW처럼 각 모드의 버튼을 하나하나 버튼을 할당해서 배열을 하던가, 저는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냥 어떤 운전 모드에 있던 누르면 바로 넘어가니까 아주 직관적인데, 얘는 눌러야 되죠, 또 돌려야 되죠,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컨펌 해줘야 되죠. 요게 상당히 번거로워요. 보기에는 너무너무 예쁜데 프리미엄스러운 이미지, 고급감, 이런 건 사실 실외 디자인보다 실내에서 사람들이 직접 만지고 운전하면서 느끼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볼보는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이 실내 디자인이 상당히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뒷자리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열입니다. 2열. 2열로 왔는데 먼저 공간을 볼까요? 지금 제가 아까 1열에 앉았을 때 제 몸에 맞춰서 시트를 조정했어요. 이 상태에서 주먹 2개가 딱 맞게 들어가네요. 주먹 2개가. 바로바로 차를 연이어서 탄 게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3시리즈가 상당히 커졌거든요. 3시리즈랑 한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요. 3시리즈 시승 때 신동빈 기자님이 시승했었는데, 네. 그때도 주먹 2개가 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신동빈 기자님이 저보다 의자를 조금 뒤로 밀어 앉아요. 키도 조금 저보다 그렇죠. 몇 센치 크고요. 그 정도라면 지금 거의 얘는 좀 남거든요. 네. 그럼 얘가 좀 뒤로 왔다고 쳤을 때 네. 비슷한 수준? 지금 휠베이스는 3시리즈보다 얘가 더 긴데도 불구하고 일단 뒤에서 느껴지는 무릎 공간만큼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 공간은 누핀 주먹이 하나 들어가고요. 뭐 이 정도면 일반적인 수준이죠. 조금 더 넓어도 좋을 텐데 파여 있긴 해요. 근데 많이 들어가진 않았네요. 주먹이, 누핀 주먹이 딱 들어가는 수준. 자, 그렇고요. 얘는 지금 전륜구동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센터 터널이 엄청나게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거의 한 뼘이나 돼요. 얘는 아마 이 S60이 사륜구동 모델도 있을 텐데, 사륜구동 모델의 그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기 위한 공간,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놓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얘가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 가운데 터널이 높게 나와 있다는 거는 분명한 아쉬움이긴 합니다. 다른 볼보 차들에서 봤던 똑같은 퀄리티의 똑같은 디자인에 크게 새로울 거 없어요. 근데 좀 제가 뒤에 앉아서 좀 놀라운 건 S60의 가격대에서는 보통 송풍구가 뒤쪽을 위한 송풍구가 있는데 여기 하나 있거나 아니면 여기 없고 여기만 있거나, 보통은 여기가 있는 게 많죠. 근데 얘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름에 둘 중에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면 찬바람을 제가 이 좁은 구멍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받게 되잖아요. 요거보다는 구멍이 하나 더 있어서 골고루 찬바람을 받는 게 훨씬 더 쾌적하거든요. 이 팔걸이가 나오는 느낌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면이 그냥 쓸리면서 뻑뻑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이 가운데
그 힌지에서 토크가 걸려있는 느낌?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오네요. 수납형으로 컵홀더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별도의 수납 공간, 그리고 숨어있는 수납 공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까지 이렇게 많은 요소를 챙겨 넣었다는 거는 E급의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서 이거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더라도 훨씬 원가가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스키스루는 저 트렁크 쪽에서만 열 수 있네요. 여기 안쪽에서는 스키스루를 개방할 수가 없어요. 시트는 어떻게 접히나? 안 접히나? 못하네요. 스위치를 이 안쪽이나 트렁크 쪽에서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아쉽지만 이 시트는 폴딩이 안 됩니다. 요건 조금 의외인데? 아무튼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폴딩이 안 돼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 있는데 이것도 파노라마라고 불러야 될까? 다른 세단에 달려 있는 파노라마보다는 요 길이가 조금 짧지 않나 싶어요. 한 요 정도는 뒤로 와서 여기까지 열리는 게 보통이 아닐까요? 보통 그 앞쪽 창문이랑 비슷한 면적이 뒤에까지 이렇게 있는 구성이거든요. 그리고 뒤쪽 유리는 고정, 앞쪽 유리만 개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S60에 달려있는 파노라마 루프는 이 2열 시트 쪽에서 보기에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네, 오늘은 볼보 S60을 만나봤는데요. 가격은 사전 계약 때 밝혀진 바와 같이 모멘텀이 4,760만원, 그리고 인스크립션이 5,36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돈으로 경쟁 모델을 사시려면 다 디젤밖에 못 사요. 그리고 혹시 가솔린을 구입하시려면 뭐 3 시리즈든 C클래스든 거의 1,000만원 정도를 더 지불하셔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뭐가 더 좋고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선호하시는 쪽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볼보가 원래 잘해왔던 안전, 그리고 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진 디자인, 거기에다가 상대적으로 훌륭한 편의 장비, 그리고 가격 대비 높은 출력, 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신다면 볼보 S60 충분히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중순부터 고객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뭐 9월, 10월, 11월, 12월 한 3달 반 정도 남은 셈이잖아요. 이 안에 올해 볼보는 S60을 한 1,000대 정도 고객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판 물량을 한 2배나 3배 정도를 더 팔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 목표를 이루려면 당연히 물량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 볼보 S60은요 작년에 새로 완공된 미국 찰스턴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량 수급이 원활할 예정이라고 아까 정보를 주시더군요. 오늘은 일단 볼보 S60에 대한 첫인상을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 직접 운전해 볼 수 있는 미디어 시승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 직접 운전대를 잡아보고 주행 성능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